스스로 농사짓고 살아라. 청나라는 수십만 명의 조선인 포로를 끌고 가며 조선의 두 왕자도 끌고 갔다. 이들이 바로 소현세자와 후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다. 이들은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의 세자관에 거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볼모 생활 5년째 어느 날이었다. 세자관으로 청나라 역관이 들어와 다짜고짜 거칠게 따졌다. 참고로 이 역관은 조선 출신으로 청나라로 귀화한 사람이었고 평소 조선 관리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며 아나무인으로 굴었다. 정명수. 자고로 속담에도 나그네 살이 3년이면 생업이 이루어진다는데 세자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언 5년이 다 되었는데 언제까지 식충이짓만 할 것이오. 소현세자. 그럼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오. 경작할 땅을 줄 터이니 앞으로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도록 하시오. 청이 식량난에 허덕이자 세자관으로 들어가는 식량을 끊겠다는 압박이었다. 당시 세자관의 식구가 무려 200명이나 됐는데 청에서는 세자를 호송했던 관원들이 세자가 심양에 도착하면 소수 인원만 남겨두고 모두 돌아갈 줄 알았건만 예상을 깨고 많은 인원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으니 상황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던 것이다. 대국이 소국에서 잡아온 볼모조차 먹이지 못하고 스스로 농사지어 먹게 한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소. 황제의 명이니 어쩔 수 없소. 경작할 땅은 이미 정해두었소. 소현세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었다. 곧 세자는 신료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벌였다.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저하, 농사가 어디 쉬운 일이나이까. 여기서 농사를 짓게 되면 영영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멀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이곳은 기후도 땅도 다른데 쌀농사를 짓는다고 농사가 잘 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반대만 하고 있었는데 오직 세자빈 강씨만이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하. 그게 무슨 말이오? 그동안 저들에게 빌부터 먹고만 있어서 내심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참에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잘 된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조선도 사정이 안 좋아 조선에서 농사꾼을 데리고 오기도 버거운데 대체 어디서 농사일할 인력을 구한단 말이오. 지금 남탑 시장에서 노예들이 매매되고 있다는데 그곳에 조선인 포로들이 있다옵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조선판 쉰들러 리스트. 세자빈 강씨. 이후 강비는 직접 포로들을 사고자 역관들과 신료들을 대동하고 노예시장으로 갔다. 그런데 직접 본 노예시장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짐승과도 같은 모습의 사람들은 산발을 하고 매 맞은 흔적이 역력했으며 상처에는 피고름이 흘러 말라붙어 있었다. 발목이 묶여 팔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노예들은 몽골이나 중국 출신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또렷이 흰옷을 입고 있는 조선인 포로들도 여럿 보였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꾀죄죄한 얼굴에 퀭한 눈의 사내 앞에 강비는 발길을 멈췄다. 내래 피안도 순천에서 왔시다. 고향의 부모님은 계시오. 칠순 넘은 오마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살았는지 억한지 모릅니다. 사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사람을 사시오. 하지만 동행한 신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자는 비쩍 골아서 당장 거동도 제대로 못할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 세자비는 저고리를 입은 포로 앞에 섰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저는 강화도에서 왔습니다. 지아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오? 이렇게 끌려왔는데 지아비를 밝혀 무엇 하겠습니까? 아이는 몇이나 되오? 사내아이 하나에 젖먹이 계집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야지요. 그러자 여인은 오열했다. 이 안악도 값을 치르게나. 이런 식으로 강비는 조선인 노예들을 사들였고, 그렇게 사들인 노예는 곧 인신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히 조선판 쉰들러 리스트를 할 수 있다. 조선이 못한 것을 세자관에서 해내다. 그렇게 남자 145명과 여자 45명을 사들여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험한 농사일을 하려면 힘센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강빈이 골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허약했다. 아마 힘든 농사일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강빈의 생각은 달랐다. 동기를 부여하면 열심히 일할 것이오. 라고 말했는데 과연 노예에서 풀려난 포로들은 열심히 일했다. 더 이상 학대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으니 농사일이 즐거웠다. 열심히 일하면 포상도 내리신다니 우리도 곧 조선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이 능력을 배가시켰고 곧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세자관의 조선인들이 먹을 양의 3배씩이나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청주정에서도 놀라며 물었다. 중국인들보다 배 이상 소출을 낸 비법이 무엇이오? 강비는 이렇게 답했다. 그저 하늘의 뜻입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청의 군량미가 부족해지자 남아도는 쌀을 청 군대에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군량미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세자관에서는 식량을 오히려 돈을 받고 팔고 있었던 것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장사의 맛을 들이자 세자관에서는 조선의 특산물을 청 귀족들에 내다 파는 식으로 본격적인 무역을 시작한다. 사실 청은 군사력은 강했지만 생활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들은 농사와 수공업에 서툴렀고 부족한 물품은 늘 무역을 통해 확보하곤 했다. 때문에 세자관에서 무역을 시작하자 빠르게 청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선의 담배랑 곶감이 좋다길래 사러 왔다 해. 이곳에 질 좋은 종이와 인삼이 있다길래 사러 왔삼. 그리고 이때 무역을 주도했던 이는 역시 세자빈 강씨였다. 조선에 있었다면 부녀자의 몸으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달라진 환경에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재기를 마음껏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소현세자는 이 재력을 바탕으로 청의 실력자들과 교분을 쌓을 수 있었으니 점차 세자관의 무역은 정치적인 성격까지 띠게 되었다. 세자 내외가 만난 서양 문물. 1644년 줄기차게 명예 숨통을 죄던 청나라가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에 입성했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그토록 섬기던 명예 최후를 생생히 목격했다. 이때 세자관은 청황씨를 따라 북경으로 터를 옮기는데 이곳에서 세자 내외는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뜬다. 당시에 북경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 이름이 아담 샬 신부였다.
아담샬은 중국어를 잘하고 천문역법에 능통한 학자이기도 했다. 때문에 청 황제들도 아담샬을 각별히 총애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소현세자 부부는 문물을 배우기 위해 틈틈이 찾아갔던 것이다. 아담샬 신부를 통해 소현세자 내외는 천주교를 접하였고 서양 과학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성냥만이 유일한 진리로 알고 있던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것이 세계 지도란 말이오. 조선이란 나라가 이리도 작았단 말인가. 강빈, 지구가 둥그렇군요. 이 망원경이란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멀리 있는 물건을 이리도 크게 볼 수 있다니. 하지만 무엇보다 소현세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서양의 천문역법이었다. 서양의 천문역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리도 정확할 수가 있다니. 당시 농경사회였던 조선에서 천문역법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300년 전 서양의 천문역법은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 월등히 우월했던 것이다. 아담샬은 그런 소현세자 내외에게 천주교와 서양 과학에 관한 많은 물건들을 아낌없이 선물해 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내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것들을 모두 궁으로 가져가 인쇄하고 책으로 엮어서 많은 선비들에게 널리 알리겠소. 아담샬 신부, 정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선비들은 사막에 살다가 학문의 전당으로 옮겨가는 양 새로운 학문을 접하며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